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너무나 어렵고 진짜 너무나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싶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뭐 일부 종목들 빼고는 뭐 전체 시장의 종목들이 정말 파랗게 음봉으로 좀 물드는 시장이 아니었나.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충격을 받으면서 또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그 바람에 이제 우리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많은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거꾸로 아래쪽으로 더 하락을 깊게 주면서 시장이 좀 마감이 됐어요. 자, 오늘 저는 매매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일부 종목 좀 매매했던 종목들 오늘 손절을 좀 하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일별로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종가까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할 종목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제 기준에 좀 매매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매매를 하지 않고 좀 꾹 참고 시장을 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 오는 가격대에 종목들이 좀 보이긴 했지만 매매 대응을 참아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관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좀 매매를 할까 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참지를 못하고 제가 종가 베팅 한 종목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비중을 싣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조금의 물량만 사서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매수하지 못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사실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도 61선 첫 자리 잘 지켜주고 있죠. 시장보다는 그래도 덜 빠지는 거거든요. 얘는 시장은 뭐 급락을 하고 있지만 얘는 61선 자리에서 어제 반등을 주고 오늘 또 저가를 이탈을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저가를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시장 상황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하고 싶었지만은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자,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이 엄청나게 좀 하락이 나왔잖아요.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 121선 첫 자리 제가 노려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좋아요. 이렇게 투매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원하는 자리에 올 때. 근데 121선에 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라 어쨌든 뭐 이음봉으로 빠르게 떨어졌고 내일도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을 하고 좀 꾹 참았죠. 자, 이 외에도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첨보가 이제 이 대장주인데 첨보도 굉장히 급락을 했죠. 첨보도 뭐 61선까지 떨어졌다면은 뭐 이런 거는 대박이죠, 진짜. 이런 자리 오면은 빠르게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순식간에 원하는 자리에 온다면은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붙어서 이렇게 5일선이나 21선에 붙어서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면서 이렇게 원하는 자리에 오는 이런 타점은 별로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종목들을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종가 베팅만 그냥 가볍게 한 종목 하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랜만에 이제 일별상으로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익으로 잘 하루하루를 마감을 하면서 잘 유지를 해왔는데 오늘 좀 손실이 났고요. 자,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일별 손실률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고 요걸 이제 9월 달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달은 이 한 박스가 16거래일이거든요.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하면은 18거래일 거래를 한 거고요. 매매를 한 거고 그 중에 이렇게 이제 3거래일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률을 좀 계산을 해보면
15번이 이제 승이니까 18분의 15를 하면은 승률 계산이 되죠. 그래서 대충 한 83% 정도 이제 승률이 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좀 진행 중이죠. 이제 9월달 마감하려면 아직 거래일수로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또 잘 매매를 해서 마무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진짜 반등이라는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질질질 흘러내렸거든요, 시장이. 거기다가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줬어야 될 61선이라는 그런 지지선을 이탈을 하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북한 관련해서 의외의 변수가 좀 생겨버렸잖아요. 예, 우리나라 공무원이 조금 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는 사건이 큰 사건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장에 굉장한 또 이 파장을 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자, 일단 오늘 특징주부터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미 마이크로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비보존이라는 제약회사고요. 자, 그 비보존이 이 루미 마이크로를 통해서 이니스트 바이오라는 이 제약회사를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상한가에는 들어가고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3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좋은 모양을 보였는데 이 앞에 이렇게 큰 매물대들이 떡 버티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움직임은 굉장히 이 매매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일봉상의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어쨌든 뭐 재료는 인수합병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또 한 차례 강하게 갭이 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CI 평가 정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토스하고 네이버에서 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로 앞쪽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 관련한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토스에서 이 SCI 평가 정보를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분봉상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질 않았고요. 앞에 얘도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내일 갭이 한 차례 뜨겠죠. 갭이 만약에 뭐 이런 매물대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또 한 차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봉상의 이 상한가의 위치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내일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원전 해체 관련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뭐 뉴스나 재료가 나오질 않았는데도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은 아주 좋아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이 상승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전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상한가에도 빠르게 굳히면서 상한가 잔량을 또 잘 쌓고 마감이 됐거든요. 자, 재료나 뉴스가 동반이 됐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도 이런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상한가봉이 발생을 했죠. 물론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그래도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거래대금도 뭐 한 천억 정도는 터졌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뭐 재료나 이슈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고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장대양봉,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요 종목도 이제 내일 움직임을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시장이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이진 않았고요. 오히려 하락을 깊게 줬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그래도 시장 주도주로 움직였던 이 산업 섹터였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중에서도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또 관찰을 잘 하면서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예,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모습은 정말 최악의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자, 61선을 이탈을 하면서 종가상 또 거의 꼬리가 없이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죠. 약간의 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럴 만도 한 게 미국 시장의 큰 충격으로 어제 뭐 나스닥이 거의 3%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이제 개파락을 했죠. 어제 아래 꼬리를 잘 달면서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할 자리를 딱 지지해주는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뭐 그거를 보란 듯이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정말 안 좋은 캔들의 모양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됐습니다. 자, 61선을 얘도 이제 아래 꼬리 거의 없이 거의 종가 저가의 캔들 음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한 차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해졌죠. 그래도 종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 이 자리가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위쪽에서 계속 저항받던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던 자리잖아요. 여기 계속 부딪히던 자리.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면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지면은 반등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면은 하락도 빠르게 좀 떨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요런 부분까지 빠르게 또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지지돼야 될 자리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또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안 좋은 거는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이런 라인을 또 이탈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음봉 캔들이 길게 아랫꼬리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를 열어두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 대응을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들은 많았지만 한 차례도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매매 대응을 안 했던 이유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돌파된 전고점 라인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한 차례 상승을 줬다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에 성공했던 요런 자리에서 반등이 먼저 나와준다면 최상은 여기서 이제 바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반등을 못 한다면은 여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종목 대응, 시장 대응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전혀 안 좋아졌던 이유가 이 테슬라가 이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이벤트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발표된 내용이 너무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가 이 시장에 좀 팽배해지면서 테슬라가 무려 1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 법무부가 이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하고 구글 등의 이 핵심 인터넷 기업에다가 제공하던 면책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제한하는 규제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자, 그로 인해서 나스닥에 편중돼 있는 이 테크주들, 기술주들이 다 이제 급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좀 폭락 아닌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 또 이슈가 발생을 했잖아요. 자, 어업 지도자인가요? 예, 그런 공무원이 실종이 됐었는데 실종된 시신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총격을 받고 또 시신이 이 불에 훼손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군에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전쟁 관련주인 빅텍하고 스페코가 또 날아갔는데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안 좋은 이슈가 너무 크게 이거 완전 큰 이슈거든요. 자, 이런 이슈가 발발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생겨버리면 이거 뭐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할 것인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모양이 만들어질 것인지, 유럽 시장은 또 어떨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내일 우리 시장의 모양을 또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내일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서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싸지면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자리까지 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유혹을
견뎌내면서 시장 상태를 확인을 하고 시장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에 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